정중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중국에 대한 얘기를 우선 간단히 하고 그걸 서막으로 해서 얘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현대사를 얘기한다 그래도 현대사를 얘기한다 그래도 우리가 이 과거의 역사를 모르면은 사실은 현대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거냐 하는 것부터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우리가 고대 문명, 중국의 문명의 시작을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하은주라고 보통 그 3대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공자라는 사람도 이 3대 얘기를 항상 하는데 공자라는 사람도 그때 얘기하기를 뭐냐면 하나라는 내가 너무 그 징험이 없다. 이거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 공자라는 사람이 굉장히 리얼한 사람이죠. 그렇게 하고 이제 은나라 얘기도 하고 그런데 공자는 사실 주나라에 속해 있으니까 되게 은나라에서 주나라로 바뀌는 게 거의 한 BC 1100년 이 정도 레벨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하라고 하는 문명은 우리가 이제 한 BC 1600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걸로 보는데 최근에는 알리토라고 알리토 유적이라고 그러는 게 이게 아마 하나라의 유적일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은나라 문명에 관한 것이 최근에 그 사마천이가 사기를 쓰면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는데 지금 그러니까 우리 역사가 말이죠. 이 20세기, 21세기가 재미난 현상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공자는 BC 551년에 태어났나? 그래도 몇 년까지? 479년까지 산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건 연대가 거의 확실하거든요. 이게 이제 산동 노나라 지역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 때만 해도 이게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래서 이 고대 문명에 대해서 자기 주나라 역사에서 얘기를 하지만은 지금 오늘 우리가 공자보다 여기에 대한 자료가 더 많다고요. 더 정확하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은나라만 해도 은어에서 소위 갑골문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이 갑골문이라는 게. 그래서 이 역사가 세밀하게 다시 구성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막말로 해서 무슨 19세기 말기에 한약방에서 이렇게 그 약재라고 그래서 그 뼈를 갈아서 주는 거예요. 근데 되게 소뼈가 이런 거 거북이 이런 거 했는데 이렇게 약재 이걸 열어보니까 그 뼈대기 근데 거기에 글자가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다가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이거 도대체 어디서 났냐? 어느 동굴에서 이런 이 약재가 나온다, 용골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그 발굴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발굴을 해보니까는 거기에 엄청난 그런 이제 이 고문헌이 발굴이 됐는데 이 갑골문의 발견이라는 게 이게 사실은 그 20세기 중국 문명에 있어서 최대의 발견이라고 봐야죠. 갑골문이라는 게. 그리고 이제 20세기 말기에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마왕태라는 마왕태라는 이것이 이제 무덤에서 엄청난 이제 노자 주역 이런 텍스트가 나오는데 이건 한대 고분이에요. 근데 이거는 갑골문이라는 건 이 시절의 역사를 아주 세밀하게 말해주는 건데 이거를 갑골문을 해가지고 사마천의 사기랑 맞춰보니까 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상당 부분이. 그러니까
이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그 치밀하게 그 자료를 그 수집해 가지고 사기를 썼나 하는 것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은주 문명이 이제 이게 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춘추 시대라는 이 주나라의 소위 말해서 이 주나라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이 가운데에 이제 이 천자의 나라가 있고 그 주변에다가 이렇게 제후국들을 배열을 한단 말이에요. 배열을 쭉 하는데 이게 천자만이 사실은 왕이라고 그러고 이 제후국들은 전부 분봉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은 군이라고 불러요. 군. 이제 무슨 군 이렇게 부르는데 예를 들면 노나라라든가 뭐 제나라라든가 뭐 한나라라든가 뭐 이런 조금 뭐 무지막하게 많은 초나라 아니면 이런 것들이 다 제후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천자가 힘이 셀 때는 이게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런 제도를 우리가 봉건이라고 그러잖아요. 봉건이라는 건 뭐냐면 봉토를 주어서 세웠다 그런 얘기죠. 그게 봉건이라는 건데 사실은 우리는 봉건이라면 나쁜 걸 아는데 사실은 봉건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방 분권, 완벽한 지방 분권을 말하는 거니까. 근데 이 봉건 제도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거 모르는데 봉건 제도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3군데밖에 없어요. 역사적으로. 중국의 주나라, 이게 봉건 제도의 아주 전형이고,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요? 서양의 중세가 이런 거죠. 서양의 중세가 소위 말해서 전부 이 베살 스테이트, 이 제국이 있으면은 거기에 전부 이 베살 스테이트를 나눠줘 가지고 분봉을 해 가지고 왜 뭐 이렇게 갖는 거 아니에요, 전부가. 그러니까 서양의 중세기는 이 봉건 제도가 있었고, 그 전 세계에 이 분봉하는 이 봉건 제도가 없는데 동양에 딱 하나가 있다고. 어디가 있겠어요? 일본의 그 에도라는 게 이상하게 아주 똑같은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앙에 소위 말해서 쇼군이라는 게 일본 말로 장군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우리말의 장군하고 달라요. 일본 말의 쇼군이라는 거는 가장 센 사람이에요. 그건 천자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뭐예요? 전부가 한슈, 이 번들이 있고 이 번에 주인이 이렇게 그 관계를 맺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에도 시대 때 예를 들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없어요. 너는 어디 사람이냐면 I'm a Japanese 이런 말은 일본 사람들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규슈의 뭐 예를 들면 조슈 번의 사람이라든가 이렇게 절대 이런 통합된 의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분봉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가 전 세계에서 이 3군데밖에 없는데 저 질서가 뭐냐면 이 천자의 권위가 무너지게 되면은 분봉 국가들이 제멋대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제멋대로 자기들의 이걸 예를 들면 여기서 반란을 일으키면 여기서 이 센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 여기를 치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제도를 유지를 했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춘추라는 말이 나이도 되지만 옛날에는 시간이라는 말도 되고 역사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 노나라의 최초의 역사서를 우리가 춘추라고 하는데 그걸 공자가 지었다고 그러는데 그 춘추라는 역사서에 해당되는 시기를 우리가 춘추시대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 밑에 전국책이라고 하는 책에 해당되는 시기를 우리가 전국시대라고 불러요. 근데 이 전국시대는 엄청나게 이제 이 패권이 주도하던 시대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춘추시대는 공자가 춘추시대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때는 좀 아직도 질서가 있고 점잖을 때예요. 점잖을 때인데 뭐예요? 전국시대 오면은 깡패들이 그냥 완전히 패권. 그래서 이제 맹자의 유명한 얘기가
이 왕도와 패도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예? 왕도와 패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이런 패도의 시대가 오면서 그저 그냥 서로 싸우고 이러는 가운데서 민중들은 이제 못 살겠다 이러고서 이거를 완전히 하나로 통일된 어떠한 국가가 오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하나로 이 패도의 시대에서 이 모든 거를 하나로 통합한 사람이 누구예요? 진시황이죠. 그래서 진시황이 그거를 이룩했는데 그게 진나라라고 우리가 하는 것이고, 진시황은 그러나 이게 워낙 체제가 없이 그냥 무조건 그냥 질르기만 해가지고, 그러니까 꼭 저 알렉산더하고 똑같은 거죠. 알렉산더 같은 사람은 저 히랍에서 마케도니아에서 나와가지고 인도까지 먹었잖아요. 인도까지. 그러니까 그 방대한 제국을 건설한 게 알렉산더가 제국한 게 11년밖에 안 돼요. 11년. 근데 진시황도 비슷한 사람이, 젊은 사람이 다 젊어야지 그렇게 전쟁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지. 그게 진시황이나 알렉산더나 이건 그 거대한 영토를 통합은 했어도 자기들이 다스릴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냥 치기만 했으니까, 전쟁만 했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알렉산더도 이제 곧 죽고 나서 바로 세 나라로 해체가 돼가지고 이제 그쪽 로마로 넘어가는 거고, 마찬가지로 뭐예요? 진시황도 이거를 했지만 여기서 자기가 다스리지 못하고 바로 뭐예요? 항우와 유방의 싸움으로 넘어가고 그것이 한나라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서양의 로마 제국이나 중국의 한 제국은 비슷한 시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가지고 어떤 통합된 질서를 이 사람들이 꿈꾸기 시작하는데, 서양에서는 로마 제국이 최초의 어떤 면에서는 제대로 갖춘 제국 문명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도 서양의 로마 문명은 대단한 게 그 공화정이라는 것부터 출발을 하잖아요. 공화정, 리퍼블릭. 이 공화정이라는 게 뭐냐면 그 상원이 세네트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전부 결정을 하고 해서 한 사람이 통치를 못하게 만든 제도인데, 그것이 이제 옥타비아누스 시절을 해서 비로소 이제 이게 너무 여러 사람이 통치를 하니까 이게 불안하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제 제국으로 만드는 거죠. 그게 줄리어스 시저라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로마인 이야기라는 그 책을 보시면 이제 그런 게 나오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제국을 만들었고, 여기는 항우하고 유방이 싸우다가 결국은 사실은 항우하고 유방 싸움만 해도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 두 사람 중에서 이 인물은 항우죠. 항우. 이 우민이라는 그 부인도 훌륭하고, 그 부인이 의리를 지키잖아요. 같이 죽잖아요. 근데 이 유방이라는 놈은 말이야, 워낙 좀 애가 질이 그렇게 좋은 애가 아니에요, 얘가. 근데 역사에서는 이런 항우와 같은, 항우는 집안에 지체가 없습니다. 집안이 좋은 집안의 사람이고, 그리고 사람이 교양이 있고, 정말 그 멋있는 인간이라고. 근데 이 항우가 결국은 유방 인물을 잘 다루지 못해가지고 항우가 깨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유방이 이제 결국은 항고조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유시천하가 되는데, 이 한나라는 상당히 내가 보기에는 이제 소위 말해서 한무제 때 조금 이제 나라가 강역을 넓게 확보를 한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중국이라는 게 오늘의 제국의 형태를 갖추는 최초의 계기는 사실 한무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 한무제가 어때요? 바로 이때가 사마천이 사기를 집필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제국 문명의 기초를 닦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후한 전환해서 이제 후한으로 넘어갔다가
이 통합된 이 질서가 뭐죠? 결국은 다시 분열을 하죠.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중국이라는 거는 통합돼서 통합된 질서를 한민족이 다스린 게 자기들이 말하는 그 주체적인 민족이 다스린 게 그 역사의 반도 안 돼요. 결국은 뭐냐면 항상 외세가 와가지고 집어먹은 거예요. 청나라도 그게 여진족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중국을 바로 이해했다면, 이 중국이라는 걸 바로 이해하고 우리 역사를 이해했다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임진왜란 끝난 후에 왜 또 병자호란을 겪습니까? 임진왜란을 겪어서 그렇게 우리가 그 서산대사 그 임진왜란은 우리 승병들이 다 막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그때 그 국민들의 고초, 우리나라 인민들의 고초를 생각하시면 30년 후에 또 병자호란을 겪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실은 병자호란의 그 주체가 뭐예요? 여진 아니에요, 여진. 여진이라는 거는 우리 고구려 사람들이에요, 그게. 알고 보면은. 말갈족이니 뭐 이 여진족이니 이게 다 고구려 제국 속의 일파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집안의 모든 유적들이나 이런 거는 여진족들이 자기네 선조라고 믿어요, 걔들은. 그러니까 걔들 입장에서 여진족이 중원을 쳐들어갈 때 우리나라한테 요구한 것은 우리 옛날부터 같은 이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쳐들어갈 텐데 뒤에서 교란만 하지 말아 다오. 그러면 그거야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뭐 당연히 그런 협조는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진을 그냥 이 오랑캐 나쁜 새끼들 청나라처럼 말해요. 우리나라한테 점잖게 대한 사람들이 없어요. 아니 여기 와서 나중에 남한산성에 저기 했다 그러면 나중에 비석 하나 세워달라는 거 봐. 그게 요구 다예요. 청나라 문물을 그렇게 해서 청나라가 중원을 제압하는 걸 그냥 도와주고 우리가 거기서 빼낼 걸 다 빼내고 북학파가 주장한 대로 청나라 문물을 수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갔더라면 지금 일본하고 우리하고 지금 게임이 됩니까? 그때 그렇게 정신을 차렸다면 명치유신 같은 게 우리한테 훨씬 벌써 조선 말기에 왔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얘기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이 중국은 어떻게든 이게 단일한 민족의 역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통합과 분열이 반복된 역사고 우리가 말해서 소위 말 한민족이라고 할 적에 이 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애매한 개념이다 이거예요. 애매한 개념이고 끊임없이 이제 오게 되는데 이 후한이 지나고 나서 뭐가 오죠? 이때도 또 다시 여기 항우 유방 싸움이지만 이게 이 후한이 끝나면서 어떤 싸움이 일어나죠? 이게 소위 삼국지 시대가 오는 거죠. 이 누구죠? 조조하고 유비하고 손권. 그래서 오나라, 총나라, 위나라 이 세 삼걸들이 주축이 돼서 싸우는 이 삼국지 시대가 온단 말이죠. 삼국지 시대가 오고 그 다음에 기나긴 분열의 시대가 와요. 이게 위진남북조 시대잖아요. 위진남북조 시대. 위진남북조 시대고 이 위진남북조 시대가 어떻게 되죠? 이것을 누가 통일해요? 수양제가 통일하잖아요. 수나라. 처음에 수문제, 그 다음에 수양제. 이런 사람들이 통입을 해가지고 이것이 어디로 가죠? 금방? 당나라로 가죠. 당나라로 가는데 바로 이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우리나라 고구려와의 대적하던 시대죠.